오늘도 야담천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운이라 불리는 여인이 있었다. 그 이름처럼 곱디 고운 얼굴, 잡티 하나 없는 피부, 한복의 옷고름조차 반듯하게 정리된 자태. 그러나 그녀의 삶은 그 고운 이름과 달리 텅 비고 메마른 나날이었다. 고운은 18 꽃다운 나이 강동 유력한 집안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갔다. 얼굴도 모른 채 처음 보는 사내와 혼례를 치렀다. 정실 부인이라지만 그녀의 자리는 껍데기일 뿐이었다. 첫 번째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가문의 안정을 위한다며 들여온 존재였으니 남편 나허는 40이 넘은 이로 평생 벼슬만 쫓으며 사람 마음 한번 따뜻하게 품어보지 못한 사내였다. 그의 눈엔 늘 문서와 수치, 백성도 아내도 아닌 숫자만 가득했다. 오늘은 또 어디 나가십니까? 한 번쯤 따져본 적도 있었지만 나허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한양에서 내려온 벗과 술자리가 있어. 그 말과 함께 집을 나서면 밤을 새우고 돌아오는 날이 다반사였다. 고운의 방엔 늘 촛불 하나뿐이었다. 한지 문틈으로 바람이 드나들고 이불 속엔 체온이 없었다. 가끔 거울을 들여다보며 묻곤 했다. 난 대체 누구인 거지? 마당의 목련은 벌써 3번이나 피고 졌건만 그녀의 젊음은 한 번도 피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님, 어쩌다 제 인생이 이리 되었을까요? 밤이면 아랫배가 달아오르고 가슴이 괜스레 답답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것이겠지요. 단 한 번,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나를 안아주는 이가 있다면. 그녀의 한숨은 정자 위로 퍼져 나갔다. 고요한 연못 수면 위 그림자처럼 깃든 외로움만이 대답해 줄 뿐이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사흘째 내리는 비는 멎을 줄 몰랐다. 기와 지붕 끝엔 물방울이 줄지어 매달렸고 연못가는 물 한 개로 흐릿했다. 고운은 정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은 식어 있었고 촉촉한 바람에 옷깃이 젖어들었다. 그녀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가득했다. 남편은 또 외박이었다. 기방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을 터였다. 그런 날이야말로 고운은 더더욱 혼자였다. 나도 이제 익숙해져야 하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멀어지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연못 다리 건너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고운은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삿갓 아래 낯선 사내 하나가 보였다. 등에 쌀자루를 지고 천천히 담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 사내의 옷자락은 흠뻑 젖어 있었고 팔뚝엔 진흙이 튀어 있었다. 고운은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 사내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눈길이 갔다. 그는 마당에 짐을 내려놓더니 물기를 툭툭 털고 서 있었다. 자넨 누구요? 고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진우라 합니다. 쌀방에 들라 하여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표정도 말투도 허튼 구석이 없었다. 그 뒤로 며칠 진우는 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연못가에 떨어진 나뭇잎을 쓸고 뒷마당 장작을 패고 때론 부엌까지 짐을 나르기도 했다. 고운은 자꾸만 그를 보게 되었다. 창문을 열면 진우가 있었고 우물에 나가도 진우가 보였다. 그는 말이 없었다. 고개를 살짝 숙일 뿐 일손을 멈추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고운의 눈엔 그런 진우가 점점 더 크게 들어왔다. 그의 굵은 손, 그의 굳은 얼굴, 그의 단단한 팔뚝, 모든 것이 낯설고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밤이 되자 고운은 잠이 오질 않았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누워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그 사람 손이 참 따뜻해 보였어. 그런 손이 내 뺨을 만진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녀의 허벅지가 저릿하게 저려왔다. 가슴 아래가 묵직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밖에선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연못의 물은 불어났고 고은의 마음도 그만큼 차올랐다. 창문 너머엔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서 있다 사라졌다. 그 밤 고은은 그 그림자를 모른 척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도 비가 왔다. 하늘은 음산했고 기와 끝에 매달린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바람은 눅눅하게 불어왔고 정자 아래 깔린 대나무 발은 젖은 채 흔들렸다. 고은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문을 열어두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 안은 촉촉했고 그녀의 마음도 그랬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치맛자락을 스치자 등골이 싸늘해지면서도 어딘가 아릿하게 간지러웠다. 그녀는 시선을 멀리 던졌다. 연못과 정자 밑 진우가 서 있었다. 그는 삿갓을 벗고 그대로 빗속에 자신을 맡긴 채 서 있었다. 어깨는 젖었고 저고리는 몸에 들러붙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 눈은 창을 열어둔 고은을 향해 있었다. 고은은 숨을 들이켰다. 그 눈빛이 무례하거나 가벼운 기색 없이 묵직하게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벌거벗은 채로 그 앞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입술이 말랐다. 왜 날 보는 거지? 혼잣말이 목구멍에 맴돌았다. 고은은 천천히 창을 닫았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활짝 열려버린 뒤였다. 며칠 뒤 비가 그치고 볕이 들었다. 고은은 매화나무 아래 작은 평상에 앉았다. 하녀가 내온 차를 마시며 일하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장작을 들고 왔다 갔다 했다. 등줄기엔 땀이 흘렀고 이마엔 햇빛이 닿았다. 그가 가까이 지나갈 때 고은은 그를 불렀다. 진우. 그는 멈춰섰다. 예, 마님. 짧고 또렷한 대답. 고은은 고요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당신 손 보여주겠나? 진우는 당황했지만 순순히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의 거친 손등을 덮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심장이 툭 하고 울렸다. 이 손 정직하구려. 말은 없어도 손이 말을 하오. 고은은 웃지도 않았고 그저 말없이 그의 온기를 붙잡고 있었다. 진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그날 밤 고은은 눈을 감아도 진우의 손이 떠오르고 그 눈빛이 떠오르고 그 어깨가 생각났다. 이불을 끌어안고 허벅지 사이를 감쌌다. 심장이 내려앉고 아랫배가 뜨거웠다. 창밖엔 달빛이 내리고 있었다. 바람이 희미하게 문풍지를 흔들었다. 그때 무언가 인기척이 들렸다. 고은은 조심스럽게 창을 열었다. 정자 및 진우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모습은 분명했다. 고은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았다. 살며시 한 발 또 한 발. 고은은 결국 방을 나섰다. 그를 향해 천천히. 달이 정자 기둥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풀벌레 소리도 바람이 옷깃에 닿는 소리도 모두 잠시 멈춘 듯 했다. 공기마저 부드럽게 흘러 밤이 정지해버린 듯한 순간이었다. 고은은 조용히 정자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 진우가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삿갓을 벗어쥐고 두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저 고은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이 밤에 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고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옆에 가까이 다가섰다. 말없이.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 고은은 고요히 한 손을 내밀어 진우의 팔을 살짝 만졌다. 피부는 차갑지 않았고 젖은 옷 너머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깊은 밤, 그 감촉 하나로도 온몸이 따뜻해지는 듯 했다. 춥지 않소? 고은이 낮게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보다 마님이 더 떨고 계신 듯 합니다. 고은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손끝이 천천히 그의 손등으로 스며들었다. 손가락 사이로 둘의 체온이 조용히 섞였다. 달빛 아래 두 그림자는 서서히 하나로 겹쳐지는 듯 했다. 그 순간 고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날 창문 너머로 당신이 보였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기쁘고 설레었소. 진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로 마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고은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천천히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 위에 놓였다. 젖은 저고리 너머로 두근거림이 전해졌다. 나 역시 이 순간을 기다렸나 보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따뜻한 감정만이 담겨 있었다. 고은은 속삭였다. 내 안의 갈증이 이토록 깊었다니 처음 알았소. 그녀의 이마가 그의 가슴에 닿았다. 터질 듯한 심장 박동이 고은의 귓가까지 전해졌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두 팔이 천천히 영혼까지 감싸듯 허리를 감쌌다. 고은은 눈을 감고 말했다. 이 순간이 꿈이라 해도 좋소. 지금은 제발 놓지 말아 주시오. 진우는 말없이 그녀를 품에 꼭 안았다. 한 손은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다른 손은 조심스레 허리를 따라 내려갔다. 치마 끝이 살짝 들리며 고은의 무릎이 순간적으로 떨렸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달빛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감쌌다. 진우, 고은이 부드럽게 불렀다. 그는 나지막히 대답했다. 마님, 이 밤 온 마음을 다해 마님을 안아도 될까요? 고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주시오. 이 밤이 지나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이 섞이며 첫 포옹을 나누었다. 고은의 뺨이 그의 목에 살포시 닿았고 두 심장은 하나로 겹쳐졌다. 그제야 고은은 알았다. 사랑은 한눈에 채워지지 않는 깊은 호수 같은 것이며 오늘 밤 그 호숫가에 드디어 발을 내딛었음을. 밤은 고요했으나 고은의 마음은 잠잠하지 않았다. 연못 위 달빛이 물결에 흔들리며 은빛으로 부서졌다. 그녀는 정자 난간에 앉아 두 손을 맞잡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진우가 발걸음을 옮겨 다가왔다. 언제나처럼 담담했지만 오늘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기운이 어려 있었다. 마님, 더는 숨길 수 없을 듯 합니다. 그가 저고리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달빛 아래 반짝인 그것은 작은 나무판. 고은은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삼켰다. 이것은 어사마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은 저절로 입가를 가렸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는 단순한 품팔이가 아닙니다. 조정에서 파견된 어사로 이 고을의 부정을 밝히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고은은 순간 숨이 막혔다. 그럼 내 남편 나혼도? 진우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백성의 세금을 빼돌려 사재를 쌓아왔습니다. 사라진 곡식과 돈줄이 모두 이 집안 창고와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온 것은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고은의 무릎에 힘이 풀려
난간에 손을 짚었다. 남편이 평생 지켜온 벼슬길이 알고 보니 백성의 고혈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니. 가문의 영광이라 믿었던 삶이 사실은 탐욕의 굴레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진우, 왜 이제야 말하는 것이오? 나는 이미 당신을 마음에 담았는데 이제와 이런 진실을 알게 되니 내 앞길은 어찌하오? 진우는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았다. 마님, 제가 밝힌 이 사실은 목숨이 걸린 비밀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다는 건 가문의 안위와 평온한 삶을 모두 버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고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미 물러설 수 없소. 내가 사랑한 것은 단순히 한 사내가 아니오. 그대의 눈빛, 그대의 정의, 그 모든 것을 함께 품고 싶소. 설령 내 삶이 무너진다 해도 나는 당신 곁에 서겠소. 진우의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마님, 그 결심이 곧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등잔불이 크게 흔들렸다. 불빛이 꺼질 듯 깜빡이며 정자를 감쌌다. 고은은 눈물을 훔치며 깨달았다. 자신의 사랑은 이제 은밀한 감정이 아니라 칼날 위에 선 진실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결단이라는 것을. 비는 그쳤지만 집안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다. 고은은 긴 하루를 보내고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촛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꺼질 듯 깜빡였고 그 불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수없이 변해갔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다. 그는 칼끝 같은 진실을 품은 어사였다.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고은은 서둘러 문을 열었다. 달빛 아래 진우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마님,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나헌대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움직이다니 무슨 말이요? 비밀 금고를 옮기려 합니다. 저는 그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곧 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은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진우, 당신은 임무를 위해 목숨을 내던질 작정이요? 나는 당신이 사람이 아닌 칼로 변할까 두렵소. 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다. 마님, 저는 어사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울부짖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님을 만난 뒤로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임무와 사랑, 그 사이에서 매 순간 가르고 또 갈라야 했습니다. 고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나는 당신이 정의를 쫓는 모습이 자랑스럽소. 하지만 동시에 그 정의가 당신을 삼킬까 두렵소. 진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내 마음이 당신 곁에 머물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길이 당신을 더 위태롭게 하는 건 아닌지. 진우는 그녀의 두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마님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허나 이 싸움은 제 몫입니다. 나헌대감의 죄가 드러나는 날 마님의 삶 또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은은 한참이나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이미 정했소. 껍데기뿐인 남편이라는 이름보다 당신의 고든 눈빛을 따르겠소. 설령
가문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해도 나는 당신 곁에 서겠소. 진우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입술은 떨렸지만 결국 그녀를 끌어 안았다. 그 품에서 고은은 눈을 감았다. 심장은 무섭게 뛰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힘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달빛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며 긴 그림자를 연못 위로 드리웠다. 그들은 알았다. 사랑이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칼끝 위를 함께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밤은 유난히 어두웠다. 구름에 가려진 달빛은 희미했고 집안 마당에는 등불만이 듬성듬성 켜져 있었다. 그 등불 사이로 낯선 사내들이 드나들며 무거운 상자와 자루를 옮기고 있었다. 고은은 창문 틈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땀에 젖은 이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을 지휘하는 나헌의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그는 손에 부채를 쥐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칼처럼 매서웠다. 혹시라도 누군가 엿볼까 잠시도 주위를 놓치지 않고 살피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한 금고인가? 고은의 가슴이 두근거리며 요동쳤다. 그 순간 정자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조심스레 움직였다. 진우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꾸러미가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오늘 밤 반드시 끝내야 한다. 그 입술이 무겁게 움직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튀어나왔다. 검은 갓을 눌러쓴 사내들이 순식간에 몰려와 사방에서 진우를 애워쌌다. 역시 내 놈이 수상하다 했다. 굵은 목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칼이 번쩍이며 날아왔다. 진우는 몸을 날려 피했지만 어깨가 스치며 옷이 찢어지고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그럼에도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낮췄다. 고은은 창문 틈으로 그 모든 것을 보았다. 심장이 찢어질 듯 뛰었다. 입술 사이로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진우! 목소리가 새어나왔으나 곧 눈물이 삼켰다.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내들이 사방에서 덮쳐왔고 진우는 홀로 맞섰다. 칼끝이 번쩍이며 그의 목에 닿았다. 내 정체를 당장 밝혀라. 사내가 소리쳤다. 진우는 차갑게 웃었다. 정체라.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고은의 눈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이대로 당신이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야.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무엇을 하든 반드시 지켜야 해.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심장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남편의 아내로 남아 숨을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진실을 위해 나설 것인지. 마당의 함성은 점점 커졌다. 진우의 팔은 결박되었고 사내들이 그를 억누르며 땅에 끌어내렸다. 등불 불빛이 거칠게 흔들리며 그의 얼굴엔 붉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고은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결심이었다. 이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은 이 밤을 끝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바람이 불어 등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불빛 속에서 고은의 눈은 이미 결단을 담고 있었다. 새벽녘 마당은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다. 진우는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사내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다. 등불 불빛이 일렁이며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나헌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술기운이 가신 얼굴은 음울했고 눈빛은 교활하게 번뜩였다. 내 놈이 이 사이 집안을 기웃거리던 자로군. 감히 나를 속이고 엿보다니.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 상처와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강하고 또렷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대감, 이제 가면을 벗을 때가 되었소. 그리고 저고리 속 깊은 곳에서 작은 나무판을 꺼냈다. 달빛과 등불에 비친 그것은 분명한 어사 마패였다. 사내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순간 마당은 술렁거렸다. 어사? 누군가 중얼거렸다. 나헌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곧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허튼 수작이다. 이자가 어사라니 믿을 수 없는 말이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그때 고운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두 손에는 두루마리 장부가 들려 있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에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사라진 곡식, 빼돌린 세금, 그 끝은 당신 바로 대감의 창고였소. 사내들이 장부를 낚아채 확인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낮은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사실이라면 대감께서? 진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백성의 땀과 피를 탐한 자, 그 죄를 어찌 덮을 수 있겠는가? 조정의 명으로 나는 이 자리에서 그 죄를 밝히노라. 나헌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거짓이다. 이 여자가 나를 배신해 꾸민 모략이다. 그는 고운을 향해 손가락을 뻗으며 고함쳤다. 그러나 고운은 눈물을 삼키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당신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더는 눈을 감고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나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 사내들 중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칼을 내려놓았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대감, 더는 부정하지 마십시오. 굳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나헌의 무릎이 흔들렸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이럴 수가. 내 모든 것이. 진우는 한 걸음 다가서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권세는 탐욕 위에 세워진 허상일 뿐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달빛이 마당을 환히 비추었다. 고운이 손에 쥔 장부가 바람에 펄럭거렸다. 그 위에 새겨진 글자들이 진실의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헌은 사슬에 물겨 끌려갔고 집안은 더 이상 권세의 집이 아니었다. 밤이 내린 연못가에는 고요한 바람과 달빛만이 남아있었다. 고운은 홀로 정자에 앉아있었다. 손끝에는 여전히 떨림이 남아있었고 가슴은 무너진 듯 허전했다. 그러나 그 허전함 속에는 새로운 숨결이 스며들고 있었다. 마님, 낯익은 목소리가 바람결에 닿았다. 뒤돌아보니 진우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지쳤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고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은 이제 어사로 돌아가겠지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만은 두고 가겠습니다. 고운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스한 온기가 마치 마지막 불꽃처럼 가슴에 번졌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생애 가장 큰 선물이었소. 설령 함께 걷지 못한다 해도 나는 오늘을 잊지 않겠소. 진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심스레 그녀를 품에 안았다. 달빛은 두 사람을 감싸며 조용히 빛을 드리웠다. 그 포옹 속에서 고운은 알았다. 사랑은 끝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기억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밤 연못 위에 비친 두 그림자는 한동안 떨어지지 않고 함께 머물러 있었다.